보도에 의하면 군사이버 사령부가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에서 계속 군내 역할을 하지 않고 상대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4대강 사업을 홍보한다든지 이랬다라고 하는 양심선언 보도를 보았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만들고 저렇게 변화하고 있었는데 지난 정부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우리 군인들을 데리고 엉뚱한 정치적 사이버 댓글 공세나 펼치고 그리고 그것을 방어하고 그리고 그 사이버 댓글을 할 때마다 청와대에 보고했다라고 하는 양심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에서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철저하게 대북 군사력을 정비해 나가고 능력 우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이버 전쟁이라는 건 지금 시기에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전쟁에 대비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하고 하는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사이버 전쟁을 제대로 벌려야지요. 사이버 전쟁 벌려야 할 시기에 엉뚱한 일들을 벌려놓고 그것을 무마했던 과거를 철저하게 파헤쳐 줄 걸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6.9%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약 7%입니다. 증가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증가액이 3조 2천억 정도 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3.6%, 2017년 4.0%, 이번 정부에서 약 7%, 3조 2천억. 3조 2천억을 올린 이유는 여러분 그냥 편안하라고 올린 것이 아닙니다. 이번처럼 북에서 탄도미사일을 쏘고 북의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의 정찰 자산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이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때 준비되는 징후가 있을 때 주로 어떤 정찰 자산으로 정보 자산으로 그것을 파악합니까? 예, 한미연합 정보자산으로 다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도 그 징후 정보를 한미 공조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징후 정보를 감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위성은 있습니까? 우리의 위성은 아직은 그 역할이 제한됩니다. 우리의 고고도 정보 자산으로 이 징후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의 고고도 무인 정보 자산이 있습니까? 지금 획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 고고도 정보 자산, 글로벌 호크, 제가 국방위원이 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전 정부는 왜 이것을 준비해놓고 제대로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산을 만들어주는 것은 제대로 우리의 정찰 자산, 정보 자산을 가지라고 만들어주신 예산은 국민의 예산을 배치한 것입니다. 기존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배치했으니 제대로 전력 자산, 정보 자산 확보해서 제대로 북의 징후, 움직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십시오. 예, 그 정보 감시 자산은 저희 킬체인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전력입니다. 저희가 조기 구축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북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마다 우리는 제대로 살피고 있습니다. 라고만 그동안 대답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번에 6시간 만에 현무2와 AT킴즈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몇 시간 만에 훈련을 했습니까? 이번에는 한 3시간 반 정도 후에 3시간 만에 훈련했다고. 그것도 한미연합 훈련이 아니라 우리 단독 훈련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북도 미사일 쏘지 말아야 하고 우리도 이런 훈련 하지 않아도 되는 세월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3시간 만에 훈련한 것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말로만 방어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뭘 좀 보여줘요 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난해 정부에서 해오지 못했던 것을 6시간 만에 지난번에 했고 이번에 3시간 만에 했던 것입니다. 이 훈련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을지 포커스 훈련, 한미연합훈련, 지금 한반도는
사실 전시 상태처럼 훈련 중이진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속에서도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한 것은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차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자리가 특별히 좀 곤혹스러우신 것 같은데, 저도 좀 이전에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는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26일 날 발사체는 3발이 발사가 됐고, 그 중에서 3번째 발사체가 공중 폭발했죠. 두 번째가. 두 번째입니까? 예. 자, 이거는, 굳이 연합자산을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 정보자산으로도 포착한 팩트입니다. 그죠? 그때 우리 영상까지도 확보했잖아요. TOD 영상도 갖고 있고.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한 가지 논리적인 추론을 해보자고요.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해 공중 폭발한 사례는 우리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대포, 방사포가 발사돼서 포탄이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례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초기에 공중에서 폭발했다는 그 영상까지 확보했다는 그 사실은 뭐냐면은 이건 발사하자마자 이건 당연히 미사일이라는 잠정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에요. 어떻게 방사포가 공중에서 폭발합니까? 자, 대포, 포탄이라는 것은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다른 변수 없이 비행 궤적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연료 계통과 제어 계통과 이런 정밀하고 복합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미세한 변수에 의해서도 공중 폭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공중에서 폭발했다는 것은 미사일의 개연성이 크다는 게 초기에 충분히 추론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판단도 사실은 유보하고 조금 모호하게 청와대 보고를 했다 한들 이것이 방사포로 발표될 가능성은 사실은 개연성은 제가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기대령이라는 우리 접경지역 특히 잘 보이는 데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게 방사포로 누군가가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잘못 발표했다는 그 개연성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이제 폭발한 불꽃이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TOD를 통해서. 근데 방사포의 경우에도 방사포는 포탄입니다. 떨어지면 터지게 돼 있는 포탄입니다. 방사포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겁니다. 이거는 방사포라는 건 북한군이 지난 40년 이상 충분히 운영을 했고 이번에 신형 개량된 방사포라고 하지만은 나름대로 신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발사대 이어붙여 길게 하고 구경을 늘려가지고 단지 개량형이라고 하는 것이지 기술은 구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방사포가 쏘자마자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은 이번에 300mm 방사포로 추정을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청와대가 이 300mm 방사포가 실전 배치된 겁니까? 예. 실전 배치가 됐나요? 전방에? 아직 실제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게 실전 배치 됐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무기 체계고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는 이 무기 체계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실전에 쓸 수 있는 실전화, 전력화가 됐느냐 이런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방사포로 추정하는 건 위험한 추론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 말씀도 예,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북한은 워낙 다양한 다종의 전략적 도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가능성들을 고려해서 초반에 방사포에 대한 이 문제를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 문제를 우리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발사 직후에 북한에서 발사한 발사체가 공중 폭발하는 영상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간과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보 판단이 어떻게 됐는가 그 경로를 추적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추후 조사하실 때도 저는 있을 수 없는 실수가 일어났다는 바로 증거가 여기서 나타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도 국방위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무언가 조금 더 강한 군사적 대응책을 주문하고 계시는데 국방부로서는 사실 내놓을 수 있는 해답이 없습니다. 이번에 미사일 발사했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군사 대책이나 교리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 제시할 수도 없고 저는 그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맨날 군사전략 바꾸다가 혼란이 너무 커지는 것이죠. 이렇게 남북한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의 첨단 무기를 몽땅 한반도에 다 갖다 놓는다 해도 군사적 허점은 있는 겁니다.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 원하는 무기체계로 싸우질 않아요. 우리가 무언가 대응을 하면 그것을 또 돌파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아내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 그 군사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적인 여론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은 전략가들은 거기에 함부로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완벽한 군사 대비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군사적 대책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선에서 이 톤을 대비의 합리적인 어떤 수준을 맞춰내야 되죠. 우리가 메가더 장군을 군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메가더 장군마저도 전장에서 수많은 오판을 했고 잘못된 기동을 했으며 무수히 많은 부하들을 본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지에 내몬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 신이 있다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쟁입니다. 그게 바로 군사예요. 그렇다면 이런 군사 대비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그 공백을 외교로 보완해야 되는 겁니다. 비스마르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교가 수표를 발행할 때 군사력은 은행의 잔고다. 이 둘은 잘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스마트 파워인데 모든 걸 하드 파워, 이 군사력의 힘으로서만 지금 대리를 하면서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군사적 대응의 한계라는 것은 하나의 숙명과도 같은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괜시리 흥분해가지고 말이죠. 더 나은 어떤 대책, 대비책 이것만을 그게 전략은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균형된 시각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북한은 사실 성동격소식 도발을 언제든지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방위적 그런 대비태세 구축에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처럼 북에서 탄도미사일을 쏘고 북의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의 정찰 자산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이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때 준비되는 징후가 있을 때 주로 어떤 정찰 자산으로 정보 자산으로 그것을 파악합니까? 예, 한미연합 정보자산으로 다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도 그 징후 정보를 한미 공조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징후 정보를 감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위성은 있습니까? 우리의 위성은 아직은 그 역할이 제한됩니다. 우리의 고고도 정보 자산으로 이 징후들을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의 고고도 무인 정보 자산이 있습니까? 지금 획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 고고도 정보자산, 글로벌 호크, 제가 국방위원이 되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전 정부는 왜 이것을 준비해놓고 제대로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산을 만들어주는 것은 제대로 우리의 정찰자산, 정보자산을 가지라고 만들어주신 3시간 만에 훈련한 것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말로만 방어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뭘 좀 보여줘요 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반응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난해 정부에서 해오지 못했던 것을 6시간 만에 지난번에 했고 이번에 3시간 만에 했던 것입니다. 이 훈련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을지 포커스 훈련, 한미연합훈련 지금 한반도는 사실 전시 상태처럼 훈련 중이진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속에서도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에 대한 것은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차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자리가 특별히 좀 곤혹스러우신 것 같은데, 저도 좀 이전에 다른 예산은 국민의 예산을 배치한 것입니다. 기존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배치했으니 제대로 전력자산, 정보자산 확보해서 제대로 북의 징후, 움직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십시오. 예, 그 정보 감시 자산은 저희 킬체인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전력입니다. 저희가 조기 구축에 적극 매진하겠습니다. 북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마다 우리는 제대로 살피고 있습니다. 라고만 그동안 대답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번에 6시간 만에 현무2와 AT킴즈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몇 시간 만에 훈련을 했습니까? 이번에는 한 3시간 반 정도 후에 3시간 만에 공격한데 훈련했다고. 그것도 한미연합 훈련이 아니라 우리 단독 훈련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북도 미사일 쏘지 말아야 하고 우리도 이런 훈련 하지 않아도 되는 세월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곤사이버 사령부가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에서 계속 군내 열칼을 하지 않고 상대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4대강 사업을 홍보한다든지 이랬다라고 하는 양심선언 보도를 보았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만들고 저렇게 변화하고 있었는데 지난 정부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우리 군인들을 데리고 엉뚱한 정치적 사이버 댓글 공세나 펼치고 그리고 그것을 방어하고 그리고 그 사이버 댓글을 할 때마다 청와대에 보고했다라고 하는 양심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에서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철저하게 대북 군사력을 정비해 나가고 능력 우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이버 전쟁이라는 건 지금 시기에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전쟁에 대비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하고 하는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사이버 전쟁을 제대로 벌려야지요. 사이버 전쟁 벌려야 할 시기에 엉뚱한 일들을 벌려놓고 그것을 무마했던 과거를 철저하게 파헤쳐 줄 걸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6.9%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약 7%입니다. 증가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증가액이 3조 2천억 정도 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3.6%, 2017년 4.0%, 이번 정부에서 약 7%, 3조 2천억. 3조 2천억을 올린 이유는 여러분 그냥 편안하라고 올린 것이 아닙니다.